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어, 잘 쉬고 계시는지요?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사례별로 이제 여러분께 사건 하나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고 기대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엽제 후유증 유족 등록이 거부 처분되었는데 지난 6월 22일 그러니까 2021년 6월 22일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오늘은 상당히 좋은 방송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행정구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엽제 후유증 유족 등록입니다. 자, 원래 유족은 본인이 사망을 해야 유족이 이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은 본인이 사망할 때 진단받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생존에 있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받은 진단서를 갖고 그 유족이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지금 생존에 있으면, 예를 들면 생존에 있으면 만약에 이 처분이 잘못됐다 하면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망해버린 경우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진단받았던 그 진단서가 최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킨슨병으로 유족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훈처에서는 이거 비해당으로 처분돼서 거부 처분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결론적으로 인용, 이건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었냐면 이 고인은 원래 세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고혈압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냥 혈압이 상당히 높은 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뇌경색증에 대해서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2020년도 9월 9일 날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후유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도나 중도나 경도 이렇게 세 가지는 후유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유증은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무모한 행정심판 청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뇌경색으로 경도 장애 등급을,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도 장애 등급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후유증으로만 갖고 있었지 후유증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신청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오히려 용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고엽제 후유증은 고엽제 유족, 그러니까 유족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큰 결과를 얻은 참 재미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행정 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모든 자료를,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했겠죠. 지도에 따라서. 그분이 지금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다시 취합을 해서 병원 가서 재발급을 받아서 이걸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죠. 참 상당히 잘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보통 우리는 경도였으니까 고엽제 후유의증이었으니까 우리는 유족으로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포기를 하는 것이 99% 이상입니다.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몰라서 자 후유의증인데도 불구하고 유족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4년 전, 5년 전까지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다 발급해서 제출했어요. 자,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고엽제 후유의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족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거부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온 게 2020년 10월 13일자로 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신경과 전문의가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되지 않음 소견을 제시하면서 고엽제 후유증을 비해당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파킨슨병은 원래 치료 내용 및 향후 소견을 보면요. 4년 전에 하지가 떨림이 있었고 본과에서 외래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상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양측 뒤쪽 조갑이 비핵에 FP, CIT 섭취가 감소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배 쪽에 조갑이 비핵이 섭취는 남아 있음. IPD 제한 이런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학 정보에 따르면은 L 도파 그러니까 아까 LDOPA 거기는 이런 질병은 치료를 시작해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야 이상 운동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이런 서울대학교 의학 정보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년이 더 지나봐야 약물 조절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단계에서 접어들기도 어렵지만 수년이 지나면은 이런 단계가 서서히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 서울대학교 의학 정보를 이용해서 주장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이 관계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관계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유족의 등록 신청에 있어서는 검진은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면으로 실시한다라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관련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망진단서와 사망하기 직전의 기록들을 보고 물론 비해당 처분을 했죠. 유족으로서는 불가하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정보를 따르면 이게 이 파킨슨 병이 L 도파 그러니까 DOPA입니다. L 도파 그 기록이 잠시 전에 설명했듯이 이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이 지나야만이 그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진단서 진료 기록을 서면으로 이제 다 서울대학교 이 정보를 의견으로 내었어요. 그래서 고엽제법 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은 파킨슨병은 2차성 파킨슨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파킨슨병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라도 2차성 파킨슨, 그러니까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파킨슨병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단은 아까 조가피에서 따라서 되는 것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정심판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서울대학교 의학정보나 아니면은 그 보훈처에서 보훈병원에서 4, 5년 전에 검사했던 기록을 보나 그거는 보훈처에서는 당장 그때만 보고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에 의하면 4, 5년 후부터 그 징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L도파 치료를 시작한 지 3년에서 5년이 지나서 이분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큰 수확이죠. 아무나 이건 찾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훈병원에서 2020년 1월 14일 날 진단세상 고인이 4년 전에 하지 떨림으로 본과 외래에서 시행한 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FP, CT 등 검사 결과 파킨슨병에 대한 양성 소견으로 IPD 제안을 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질병은 고엽제법 비해당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단은 파킨슨 병이 처음에는 이분들은 모르고 신청했는데 그냥 기록만 냈을 뿐입니다. 파킨슨 병으로 유족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매월 이제 그 수당을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받았던 그 지금 이분은 6급, 5급으로 나왔어요. 6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2분의 1 정도를 이제 계속 생존 기간 동안에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고엽제 후유증, 그러니까 고엽제법에 따라서 아까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고엽제 후유의증은 유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야 소용이 없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한해서 유족이 될 것인지를 검사 대상이 된다. 심판 대상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 그 남편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있었지만 옛날부터 질병을 많이 알아온 터에 있기 때문에 4, 5년 전 것까지 진단서를 모두 발급받아서 한번 제출해 보는 것도 여기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제가 이번에는 사실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부정당 업체, 제재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걸 먼저 방송할까라고 준비 중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고엽제 후유증 유족 등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하다 하겠지만 저에게 꼭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재결서를 여러분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당사자가 허락하면 여기 하나 문구 하나 고치지 않고 바로 제가 제공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이런 걸 밝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사건이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이 내 정보가 왜 남에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원문 자체를 여러분께 제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무음이나 떨림으로밖에 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 때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에게 상담 시간을 당기려면 거기에 댓글에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저하고 상담하고 싶은 그 제목을 꼭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상담이 더 순서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보면 수백 개씩 달려 있어요. 그 댓글이.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댓글이 달려 있지만 실지는 상담 내용이 별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댓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엽제 후유증이 후유의증 환자이지만 4, 5년 전까지 기록을 보통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는 보통 뭐 1, 2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오랜 병실에서 계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 5년 전까지는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재발급이. 그러니까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잘 검토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큰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아까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예고가 갑니다. 이렇게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손해가 없습니다. 물론 공지된 제목을 보고 본인과 해당이 없으면 시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잘 아셨죠? 지금까지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린 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잘 모르고 유족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라는 후유증으로 인용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2021년 6월 22일자 재결서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 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면은 물론 상담도 해드리지만 또 제가 또 이 진행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때 설명을 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너무 말미가 길었죠.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